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네, 박진수입니다. 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제도도 손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 시간인가요, 우리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주택협회인가요? 어디 간담회에서 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푸는 문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매뉴얼화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급상승하는 이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잡히지를 않고 결국은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급이 답이다, 공급이 우선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긴급하게 네.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쭉 말씀했던 것이 주택 공급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외부의 3기 신도시니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죠? 입주까지 5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린다. 그 이유는 토지 보상 문제와 주민들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시간의 시간을 요한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도심지 내의 공공주도형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똑같이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의를 받아내고 또 그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이런 데에 최소한 또 3년 이상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주택 공급의 방법이 뭐냐라고 한 게 역시 역세권 활성화 지금. 네. 그래서 전에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죠. 네. 결국은 그것이 가장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서울시에서는 발표가 있었고 역세권 선도 사업으로 세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주택의 용도가 뭐냐? 결국은 도시형 생활주택 내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내지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규모의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40회배, 뭐 49회배짜리가 사실 좀 작아요. 네, 작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반영이 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면적을 좀 늘렸고요. 네. 늘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이 85회배까지만 이제 허용이 됐던 것을 120회배로 늘리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필드에서 설계나 CM이나 또는 개발, 마케팅 시장을 이제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결국은 신규 공급의 가장 확실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는 것이다. 네. 그 이유는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집값이 급상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급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 가격이 아울러서 또 뒤따라가고 네.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가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나 우리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이유는 임대차 지금 3법 이후에 지금 발생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다. 그다음에 신규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의 공급을 가장 원활히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매매가 활발히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전세나 이런 시장도 뒤따르고 이것이 이제 서큘레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요인 요소가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내놓아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네. 그죠? 집값이 급상승하다 보니 그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도하게 이제 지금 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 팔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주택을 공급을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매매나
전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임대차 3법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이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신규 공급을 하기 전에 순환시장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씀 그렇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네.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보도자료 이제 9월 15일 날 나온 겁니다. 핵심은 도심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을 지금 50회배, 아까 면적이 좀 작다고 그랬죠. 네. 최소 면적의 규정을 60회까지 완화하겠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 투룸 내지 완룸의 거실 하나, 투룸의 거실 하나 있는 공간 구성이 방이 뭐 3개짜리, 4개짜리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전에는 이제 85회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을 했는데 네, 그랬죠. 전용 면적 120회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84회배처럼 네. 평면을 만들어서 주택의 어떤 대체되는 상품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아까도 뭐 세제 지원, 대출 이자, 감액 등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급 속도의 제고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마련을 해서 단축을 시켜버리겠다. 네네. 네,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다음에 요새 허그의 이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하셨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로또 당첨의 원인이 이 허그 고분양가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매뉴얼화 하겠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하겠다. 각 지자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임의 규정으로 각종 심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허가를 기간을 이제 계속 늘어지게 네.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사업이 못 가게 되는 거고 분양가를 또 과도하게 네.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늦어지는. 시장 활성화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완화해 주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50회배에서 60회배로 이제 면적을 늘려준다 했고요. 또 오피스텔 85에서 120까지 바닥 난방 허용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을 해서 더 증대를 해주고 또 대출금리도 낮추겠다. 한 1% 정도 낮춰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의 면적이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 바닥 난방을 허용을 해줬을 때 그럼 평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저희가 한번 그 마련을 부분이 좀 한번 궁금하네요.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네. 50회배까지 갔을 때의 면적이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침실 하나에 거실, 네. 그다음에 주방 이렇게 딸려 있는 이제 이러한 면적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제 전형적인 네, 평면입니다. 전형적인 평면이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60회배로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는 이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발코니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옆에 우측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네. 확장을 해서 전용 면적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네네. 그다음에 거실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보시면 이제 59회배지만 이렇게 늘어난 면적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한 75, 한 80회배 정도의 평면을 구성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주택의 어떤 평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체감하는 면적도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넓어졌죠. 보시면 우측은 아파트하고 똑같죠. 뭐 네, 거의, 거의 그죠? 흡사한데요. 똑같은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이것을 어디다가 적용을 하겠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네. 자, 그러면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건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청약의 절차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허가받아서 분양하고 입주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3년 안에 주택 공급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시간과 효과면에 있어서 아주 극대화 지금, 되는 방법 같습니다. 가장 빠른 이제 방법,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피스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라서 그걸 확장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에도 한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전용 면적이 발코니를 만들더라도 그게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두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게 84회배에 85회배 이하의 오피스텔의 이제 평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방, 거실, 침실. 그전에도 이 정도 되면 뭐 주택의 용도로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다 보니 아까 여기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59회배의 이 면적과 네. 85회배의 오피스텔의 면적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죠?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까 발코니. 발코니. 이게 확장성이.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120회배까지 늘려주겠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평면이 보시면 침실도 그렇고 만들어 놨지만 좀 협소해요. 욕실도 그렇고 드레스룸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120회배까지 늘려주면 침실도 사이즈가 커졌죠. 네. 조금이라도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커지고 거실도 커졌고 네. 안방도 보시고 드레스룸도 아주 시원하게 구성이 되고 네. 이 침실 3라는 게 이제 뭐 아파트에서는 이제 알파룸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결국 120회배 정도의 오피스텔의 평면이 결국 아파트 한 84회배 정도의 평면하고 이제 같아지는 효과죠. 아까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59회배하고 85회배 오피스텔이 비슷하듯이 네. 지금 현재 120회배의 평면은 아파트 8회배 정도의 평면하고 많이 비슷한 비쌉니다. 사이즈가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허그의 이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한다고 그랬고 이거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제도 개선 방향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심사 세부 기준도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네. 결국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에 뭐 풍선효과 경고 등 뭐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했을 때의 주택 공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또 좋은 시그널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전매 규제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투기 세력이 뭐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엔 투기 세력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가격 잡는 거잖아요. 공급을 늘리면 분명히 가격은 잡힌다. 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오버컴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될 과제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면 역시 주택 공급의 효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다. 네. 그리고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규모가 적고 짭조리 땅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영끌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직주 근접, 네.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이고 네. 좋은 조건이라 네.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민간 주도형 사업은 어떤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우선 과제이고 네. 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품질, 남들보다 좋은 상품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 사업을 주도를 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주택 공급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와 서울시와 이제 시그널이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뛰었어요. 정말. 단기적으로 2, 3년 사이에 너무 뛰었어요. 2배 이상이 뛰었고. 그래서 이제 강북의 다운타운이라 불리는 노도강, 노도봉 강북도 이제 10억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속출을 하고. 거기에 2, 3억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파주, 문산, 뭐 의정부, 그죠? 동두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현이 돼서 직주 근접하고 네. 집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갈증을 갖고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